축구, 골프, 테니스, 격투기, F1, 거기다 e스포츠까지 사우디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자석처럼 끌어오고 있는데요.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사우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바르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가보죠. 먼저 축구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호날두와 네이마르가 사우디로 간 건 다 알고 있죠. 이들의 연봉을 들어보면 왜 그들이 사우디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먼저 직접 맨유에서 약 430억 원을 받고 있던 호날두는 사우디의 알 나스르로 이적하면서 연봉이 2,8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4년만 뛰면 1조 되는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700억 원을 받던 네이마르도 사우디의 알 힐랄로 가면서 2,100원으로 트리플업 했는데요. 네이마르는 이적 전에 알 힐랄에게 연봉 이외에도 25개의 방이 있는 대저택, 자택을 청소해줄 5명의 하우스키퍼, 밥해줄 전용 요리사, 브라질과 사우디를 오갈 수 있는 전용 제트기, 슈퍼카 8대에 24시간 대기 가능한 운전기사를 옵션으로 요구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알힐랄 관계자들은 그 참 검소한 친구군 이라고 말하며 그의 조건을 수용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카림 벤제마도 레알에서 받던 230억 원에서 1,400억가량을 받고 알 이티하드로 갔죠. 그런데 사우디 축구팀이 거의 다 왕족 소유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족들끼리 서로 자존심 싸움을 시작한 거죠. 뭐야, 호날두 데려왔어? 우리도 메시 데리고 오자고 해봐. 안 된대? 그럼 네이마르 불러와봐. 이렇게 경쟁이 붙게 되면서 갑자기 유럽에서 뛰던 축구 선수들만 논하게 된 겁니다. 2023년 전세계 축구 선수 연봉 탑10 리스트가 아예 싹 바뀌게 되었는데요. 10명 중 8명이 사우디 리그고 겨우 이름을 올린 2명이 미국으로 간 메시와 파리의 은바페 정도입니다. 한때 만수르가 돈 쓰는 것에 끝판을 보여주겠다던, 러시아의 부호들이 돈지랄을 한다던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갑자기 상대적 빈곤 리그가 된 거죠. 처음 호날두를 데리고 갈 때만 해도 유럽 축구 리그의 반응은 고웃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저런 거 한번 하려고 했었지. 저기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예 단위 자체가 다르고 중국에 간 선수들은 이름만 남아있고 거의 한물 같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었는데 사우디는 현역들까지 가게 되면서 지금은 꽤 긴장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때 되면 유명 선수들을 엄청난 돈으로 기아 제의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의 돈잔치는 축구 이전에 골프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원래 골프의 메이저 대회는 미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프로페셔널 골프 어소시에이션, 줄여서 PGA에서 거의 독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서 우리도 골프 대회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리브라는 대회를 만들게 되었죠. 리브는 2021년에 출범하고 2022년에 대회를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사우디에서 골프 대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PGA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프 선수들에게 니네 리브 가서 뛰면 PGA에서 제명시킬 거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사우디는 유명 골프 선수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 이번에 대회하는데 여기 와서 뛸래? 너 정도 급 와서 뛰면 2천억 줄게 라는 식으로요. 가장 유명한 예가 브라이슨 디셈보입니다. 93년생인 디셈보는 리브 골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으로만 2억 달러, 약 2,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회 상금이 아니라 그냥 리브에 합류하는 조건으로만요.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서 80승을 넘게 거두고 받은 총 상금이 1,500억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뭐 이쯤 되니 웬만한 선수들이 다 리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전통이 무슨 필요했습니까? PGA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거둔 타이거 우즈가 된다고 해도 사우디가 제의한 계약금이 훨씬 높은데요. 심지어 계약금 말고도 대회 상금도 PGA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많은 선수들이 PGA 제명 따윈 개의치 않고 리브로 넘어가는 것을 발표합니다. 골프 선수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는 리브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전통을 지킨다는 일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타이거 우즈였죠. 아까 브라이슨 디셈보한테 2억 달러, 2,600억 원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타이거 우즈한테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을 제안했었어요. 물론 타이거 우즈가 골프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만 그의 나이나 최근 성적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우즈는 자신은 PGA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타이거 우즈의 재산은 약 2조 5천억 원 정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1조 3천억 원을 거절하는 쿨함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년 후 우즈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리브 골프 시작 2년 차인 2023년 6월 결국 PGA는 리브의 오일머니의 무릎을 꿇고 통합을 발표하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진 결정이죠. 진격의 사우디, 이제는 테니스 단체 ATP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ATP 대회 중에 가장 상징적인
세계적인 ATP 천이 1년에 9개 있죠. 사우디 하나 추가해서 10개로 만들죠. 사실 이미 ATP 대회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선수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ATP 1000대회뿐 아니라 조금 더 규모가 작은 500과 250대회도 있고 1년에 4번 있는 그랜드슬램까지 더하면 정말 테니스 선수들은 1년 내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차를 견뎌내고 테니스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게 선수 랭킹은 대회의 성적을 총합한 포인트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큰 대회를 하나 참가 안 하게 되면 선수 랭킹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1000급 대회를 하나 더 추가하면 테니스 선수들은 죽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ATP 측에 1월 호주 오픈이 열리기 직전에 사우디에서 대회를 여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사우디에서 호주까지의 거리가 약 11,000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랑 비슷한데요. 선수들의 원성이 예상되지만 ATP는 사우디의 제안을 거의 승낙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사우디가 약속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사우디는 ATP 1000대회를 자국에서 개최하게 해주면 ATP의 지원은 물론이고 대회 중에서도 최다 상금을 내걸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ATP 1000 대회의 최다 상금은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 마스터즈입니다. 두 번째는 ATP도 이미 골프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대회 안 내주면 갑자기 사우디에서 직접 리그 만들겠다고 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성사되면 2025년부터는 새로운 테니스 대회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다 이미 사우디는 2021년부터 F1 대회도 유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대회는 이미 3번을 치렀는데요. 초대 우승자는 바로 루이스 해밀턴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죠. 또 전 세계의 모든 격투기도 끌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WWE에 가서 2018년부터 10년 동안 매해 2번의 이벤트를 사우디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 이야기도 해야겠죠. 이벤트 한 번에 5천만 불, 650억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1년에 1,300억씩 받는 거예요. 참고로 레슬링 이벤트 중 가장 큰 대회인 레슬매니아의 1985년부터 2020년까지의 티켓 수익이 2억 5천만 달러가 조금 안 됐는데요. 사우디에서 이 이벤트 5번만 하면 레슬매니아 역대 티켓 수익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최근에는 사우디에서 호날두에게 깜짝 게스트로 WWE 이벤트에 나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호날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소문으로만 끝났는데 내년에는 더 큰 돈을 제시하면서 결국 호날두가 레슬링하는 모습까지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타이슨 퓨리와 프란시스 은가노의 이벤트 매치도 사우디에서 개최되었었죠. 사우디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스포츠 시합을 가져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먹거리 창출입니다. 현재 오일 몰빵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는 점차 이 오일의 경제 의존도를 낮춰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이걸 다른 곳에 투자해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던 네옴시티 프로젝트인데요. 미래도시 네옴시티가 완성되고 대형 스포츠 경기가 사우디에서 계속해서 개최되면 사우디는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우디에 들어오고 싶어하면 결국 이후 오일 말고도 다른 소스들로도 돈을 벌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유인데요. 사실 사우디가 아직까지 안에서는 문제가 많은 나라거든요. 민주주의는 찾아보기 힘들고 각종 인권 탄압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도 국제적으로 규탄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형 스포츠로 눈길을 돌려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걸 스포츠 워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건 무언가 변화를 만들려면 남들이 아예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사우디가 스포츠계에 가져오는 바람은 단순한 모래바람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반응들이 힘이 되어 제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